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식이 등식이에요. 방정식은 등식인데 x는 3 이런 거지.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맞는 식이 되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틀린 식이 돼. 그러니까 이걸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3 하나밖에 없지.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자가 살아있는 그런 등식이 방정식이야.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예요. 자,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 얘는 맞는 등식이야. 참인 등식이야. 근데 등식의 성질 중에 양변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고 빼든 똑같은 수를 더하기 빼기 하면 항상 성립하게 되지. 양변에다가 x를 더하면 x 더하기 7은 x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원래 맞는 식이었는데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면 등식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등식에. 이거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이 된다고 하지. 자, 항등식은 x값의 변화가 없어요. x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이건 방정식은 아니야. 방정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항등식이라는 것도 등호가 붙어 있는 식인데 방정식은 아니야. 일단 등식이지. 등식에는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다음, 항등식의 성질. ax 더하기 b가 0이면 ax 더하기 b가 0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나 x에 대한 항등식이나 같은 표현이야. 임의의 실수 x라는 거는 실수가 엄청 많이 있지. 실수가 수직선이라는 게 있어. 임의의 실수면 이 수직선이 있는 수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어 성립해. 근데 그 아무나 여기 있는 점 다 되는 거야. 결국은 이 수직선 전체를 갖다 넣어도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등식이 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지.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들이 다 되면 뭐 어떤 게 안 되겠어. 무조건 다 되는 거지. 자, ax 더하기 b는 0인데 이게 항등식이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 그냥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해.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x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보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b는 0이 됐어. b가 0이 되면 a하고 b는 상수야. 상수라는 이야기는 한번 결정이 되면 다시는 변하지 않는 거야. 변수하고 달라요. 상수는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b가 0이 됐으면 이제 계속 b는 0이야. b는 없는 수라고.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1은 0이 되지. b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a도 0이 되는 거야. a도 0이 됐으니까 이제 a는 상수니까 a 값은 늘 0으로 고정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차식이나 뭐 3차식이나 항상 이 항등식이 표현된 문자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면 모든 개수가 다 0이 돼야 돼. 미정계수법.
항등식이 뜻과 성질을 이용해요. 항등식,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항상 똑같단 말이야. 그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 개수를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왔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 다룰 때 이거 연습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얘랑 똑같을 때 a하고 b를 구하시오. 얘를 전개했더니 얘가 됐다. a, b 값을 구하시오. 얘를 전개해서 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돼서 항등식, 자, 제곱은 제곱끼리 같고 x는 x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4가 됐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도 4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미지의 개수, 모르는 개수를 어떻게 알아냈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야. 눈으로 보고 개수비교법,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미정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개수비교법이야.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x 빼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서 a 값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제곱을 전개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숫자를 요 x에다가 숫자를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야. 이 적당한이란 말이 약간 국어적으로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이 적당한이 이걸 만족시키려면 눈으로 봐서 어떤 0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똑같은 관계를 만드는 그런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적당한이 되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눈으로 파악을 해줘야 돼. 아무 숫자나 x 빼기 1의 제곱인데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러 하니까 x에다가 0 집어넣고 x에다가 3 집어넣고 근데 이게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긴 하는데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x 37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qx 더하기 a. 얘가 항등식이야.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똑같은데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1이랑 1차식이랑 어떤 다항식이랑 곱하고 거기다가 어떤 상수항을 더한 모양이랑 똑같은 게 된다. 자, 그런데 이 qx가 뭔지 모르겠다고.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식이 되는지를 알아볼 때 수치대입법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qx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qx 값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그러면 얘를 이 값을 알아야 요 값이랑 비교할 텐데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가 고민을 하면 얘가 어떤 수가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러면 곱하기니까 곱하기 0을 만들자. 어떻게 하자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자.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야. 수치대입법.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그러면 미정계수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은 개수비교법이 좋습니까? 수치대입법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 가장 좋은 거는 둘을 동시에 쓰는 거야.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을 동시에 쓰는 거. 어떤 경우에는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수비교법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만 내용이 복잡해지면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을 동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동시에.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자, 다항식도 숫자니까 어떤 숫자로 나누면 뭐가 생기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거야.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자, 근데 이 몫하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뭐가 이 B와 R은 이게 항상 정해져 있어야 돼.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응? 이건 B의 차수는 나누는 식. 뭐 옛날에는 뭐 제수, 피제수 이런 용어를 했었는데 그런 용어 쓰지 말자. 그냥 편안하게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이 돼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어떤 x37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2x를 뭘로 나누면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게 나누었으니까 나누는 식이 되고 이건 몫이 되니까 나머지는 몇 차? 2차 이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차수가 작으면 되니까 3차로 나누었으니까 2차가 돼야 된다가 아니고 2차 이하가 되면 돼. 그래서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머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a, b, c는 그냥 실수면 아무거나 다 돼. a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고. 이 나머지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항등식인 걸 구하시오. 항등식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야 돼. 똑같으면 자 얘는 2x고 얘는 3x야. 서로 다르지. x 빼기 5는 0이야. 이건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도 방정식이야. 2x 빼기 1의 제곱은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잖아. 얘는 항등식이야. 리을은 얘도 방정식이야. 얘를 왼쪽 거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x제곱 더하기 9가 돼서 6x는 0이 됐지. 방정식이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니까 같으니까 항등식이야. 얘도 전개해보면 곱셈공식 나왔네. x 더하기 1 곱하기는 됐으니까 얘도 항등식이야. 자, 이 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xy에 대한 항등식이면 xy에다가 그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을 해야 돼. x 따로 y 따로야.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b 더하기 3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3이 됐고, 두 번째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됐고 b 더하기 3이 0이 됐으니까 이제 b는
b 더하기 3은 0으로 고정이 된 거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빼기 a는 0이 돼서 a는 2가 됐어. 그래서 1번 a는 2, b는 마이너스 3이 됐어. 두 번째는 자 항등식이면 왼쪽에 있는 x랑 오른쪽에 있는 x랑 같아야 되니까 a 빼기 3은 2, a는 5가 돼야 되고 왼쪽에 있는 y랑 오른쪽에 있는 y랑 같아야 되니까 6은 8 빼기 b가 돼서 b는 2가 되는 거예요. a는 5, b는 6.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전개를 해봅시다. 얘를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x세제곱 더하기 a 빼기 1 x제곱 더하기 b 빼기 ax 마이너스 b가 됐는데 얘가 밑에다가 쓰자. 얘가 x세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돼. 동류한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뭐 그냥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b는 3이 됐지. 그 다음 b는 3이 됐고 요 부분 a 빼기 1 x제곱인데 이게 없잖아. 없으면요 a는 1 b는 3 a는 1인데 b 빼기 a가 c니까 b 빼기 a는 c가 됐는데 b는 3 a는 1이라서 c는 2가 된 거예요. a는 1 b는 3 c는 2가 됐다고. 자, 이거는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 전개해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수치대입법으로 어떻게 안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수치대입법.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은 1 더하기 c 빼기 3 돼서 c는 2가 됐어. 그 다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서 b는 3이 됐어.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자 b가 3이 됐으니까 b가 3이 됐고 c 값이 2가 돼서 나왔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고 0 집어넣건 해봤으니까 이제 이런 수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자. x에다가 적당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빼기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빼기 a는 마이너스 6 4 빼기 a는 3 a는 1 해서 나왔다. 자, 개수비교법과 1번 개수비교법과 2번 수치대입법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뭐 개수비교법이 더 좋아요, 수치대입법이 더 좋아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푼다는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다항식을 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의 목. 자, 두 개는 곱하는 거야.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야. 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요 ax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좀 곤란하고 뭐 x에다가 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1은 1이 됐어. 그래서 1이랑 1이랑 없어지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나는 2를 집어넣는데 그냥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계산은 a값 하나니까 나올 수 있어. 다음 대표예제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요 왼쪽 식이랑 똑같은 거야.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얘를 전개해서 a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b x 빼기 2는 ax제곱 더하기 b 빼기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c는 12 빼기 10 더하기 2가 돼서 c는 4가 돼. 여기서 앞에 식에서 c값을 안 구했구나. 더하기 c가 있었구나. a는 3,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되면 a 더하기 b는 1, c 빼기 2는 2가 돼서 c는 4.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지. 마이너스 b 더하기 4는 3 더하기 5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10. 마이너스 b는 6이 돼서 b는 마이너스 어머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 더하기 4는 3 더하기 5 더하기 2는 10이 됐어. 마이너스 3b는 6이 돼서 b는 마이너스 2. 계산 잘못했네. 다음 a 값을 알아야 되지. 지금 숫자를 대입하니까 c 값이랑 b 값은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a 값은 뭐를 집어넣을 거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되긴 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막 계산해서 나오긴 하겠는데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창을 만드는 건 여기서밖에 존재하지 않아. 요 2창을 만드는 거는 요것도 다 1창이고, 그러니까 x 곱하기 a밖에 없단 말이야. 즉 ax 제곱이 3x 제곱이 된다는 것밖에 없어. 이건 개수비교법이지. 개수비교법을 해서 a는 3이 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문제들 풀 수 있을 거야. 주어진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모든 실수 x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똑같아. 항상 아무거나 모든 수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값에 상관없으니까 x가 있는 거, x가 없는 걸 해줘야 돼. 3a 더하기 k 마이너스 a 더하기 k 더하기 4는 0이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야. 3a 더하기 k는 0, a 빼기 k는 4가 돼서 얼마? a는 1이 되고 k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번에는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k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해도 항상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줘야 돼. 여기는 x는 상수가 되는 거야. k 값만 변수가 되는 거야. k로 묶으면 x 더하기 1, 3ax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0이 돼서 얘가 0이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1이 됐고 얘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0이 돼서 a는 1이 됐지. a는 1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x에 관한 식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변수가 되는 건 아니야. 식은 이렇게 써놨지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k를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k를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른 이야기가 답의 모양을 결정해. x에 대한 항등식이냐 k에 대한 항등식이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가 있는 거, x가 없는 거 정리해 줘야 되고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 정리해 줘야 돼. 다음 자 1-4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게 1-4번 이야기는 어떤 fx가 an xn제곱 더하기 an-1 xn-1제곱 an-2 xn-2제곱 더하기 해서 언제까지 a2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a0까지 갔을 때 그때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an 더하기 an-1 더하기 an-2 더하기 해서 a2 더하기 a1 더하기 a0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런 모양을 할 때는 항상 뭐를 봐주는 게 좋냐 하면 주어진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공통점. 모든 A가 똑같아. AK가 같아. 차이점. 위의 시계는 X가 보이고 밑에 시계는 X가 보이지 않아. X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A하고 X는 어떻게 엮어진 거냐면 곱하기로 엮어진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가 곱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게 만드는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을까? 1이 있지. 곱하기 1은 우리가 안 쓰잖아. 그냥 3이라고 쓰지. 이걸 3 곱하기 1이라고 굳이 쓰진 않아. 그러니까 요 밑에 식은 x가 뭘로 변한 거라고? x가 1로 변한 거라고.
그러면 F1이 주어졌으면 F-1은 마이너스 1의 AN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 an-1 더하기 해서 쭉 내려가서 a2 빼기 a1 더하기 a0 나오겠네.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표시를 했는데, 자, 이 주어진 식에서는 최고창이 10제곱이니까 n이 짝수가 됐지. n이 짝수가 됐으니까, 자, 요 식을 그대로 쓰자면, 자, fx가 a10 x10제곱 a9 x9제곱 해서, 내가 이거 내림차순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쓸 거야. 제곱 더하기 a1 x 더하기 a0가 됐는데, 1번 a10부터 시작해서 a1까지 a0까지 다 더한 거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랑 똑같다란 말이야. 1 빼기 2 빼기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마이너스 32. 두 번째, 최고창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1의 5제곱은 a10 빼기 a9 더하기 a8 빼기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얼마? 32가 됐어. 얘는 마이너스 32, 얘는 32야. 그 다음 짝수 번째 합은 1번하고 2번 보니까 짝수 번째는 다 플러스고 홀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짝수 번째가 두 개가 생기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F1이랑 F-1이랑 더하면 짝수 번째가 다 두 개씩 생기는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것만 물어보면 얘는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네. 근데 F1 더하기 F-1은 얼마? 마이너스 30이랑 32랑 더하면 0이 됐지. 네 번째는 이번에 홀수 번째만 나오고 싶어.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인데 얘가 살아남으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더하는 모양이 되겠지. F1에서 F-1을 빼주면 얘도 홀수 번째가 두 개씩 생겨. 2로 나누면 되겠지. 마이너스 30에서 31을 빼면 마이너스 64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2가 돼. 모든 개수의 총합은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느냐? 모든 개수의 총합은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간 변환시켜서 나타내면 얘를 a0 x 빼기 1에 a0 더하기 a1 x 빼기 1 더하기 a2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해서 a10 x 빼기 1의 10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 모든 a는 똑같아. 모든 a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여기는 x 빼기 1이 보이는데 x 빼기 1이 보이지가 않아. x 빼기 1이 없어진 게 아니야. x 빼기 1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생략된 거라고. 곱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 생략해도 되는 수는 뭐가 있다? 곱하기 1이 있다. x 빼기 1이 1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거듭제곱 안에 있는 이 괄호로 있는 숫자가 1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느냐 하는 거야. 항상 x가 1이다, x가 마이너스 1이다가 마이너스 1이 된다가 아니고 여기 거듭제곱 밑에 있는 이 식 또는 문자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 다음 대표제 2번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를 다항식으로 나누는데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다항식으로 나누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모양으로 써주면 몫이 있고 몫은 뭔지 나도 몰라. 더하기 나머지가 2x 빼기 1이야. A값 B값 알고 싶은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QX는 뭔지 모른다고 하면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돼서 QX 몰라도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QX가 뭔지 몰라도 돼.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2 빼기 1은 1이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빼기 1이 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됐어. 연립방정식 A는 0이 되고 B는 A가 왜 0이야?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0이 됐지. 다음 두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야. 자, 이걸로 나누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얘기했지. 나머지만 얘기했다고 딸랑 나머지만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누는 작업을 하면 항상 몫과 나머지가 동시에 보여줘야 돼. 몫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몫을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표현이 돼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문제는 x 빼기 1, x 더하기 1 해서 x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런 작업이 가능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최고차항이 3차야.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이 2차면 몫은 1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모르는 1차식이니까 mx 더하기 n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됐는데 최고차항이 3차니까 x제곱 mx 곱한 게 x세제곱이 돼야 돼서 m은 1이 돼야 돼. 그래서 다시 쓰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n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됐다고. 자, 이제 n값도 나오면 되겠지. n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최고차항이 아니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x 제곱은 2차항은 이렇게 곱한 거 nx 제곱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x 제곱 n 더하기 1 x 제곱밖에 안 되는 거야. 즉 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 n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3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됐어. 얘를 전개하면 이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A값 B값 구할 수 있지. 그 전개하는 거는 혼자 힘으로 해봐. 다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를 자 나누는 식이 주어졌으면 맨 처음 뭐부터 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하라고. 인수분해 되네. x 빼기 1, x 더하기 3, qx 더하기 나머지는 3x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지. 첫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3 더하기 1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 됐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4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 됐어. 9a 빼기 3b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 더하기 27 빼기 4는 (5가) 됐어. 그래서 얼마? 3a 빼기 b는 5가 됐지. 얘랑 얘랑 하면 연립방정식하면 두 개를 더하면 4a는 4가 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나오네. 수치대입법 자 다음 근데 얘를 수치대입법이 아닌 개수비교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거 가능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으로 나누면 차수가 얼마 안 되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인데 x세제곱 x제곱이니까 x 더하기 n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나왔다고. 자, 상수항은 상수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4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이 돼서 3은 마이너스 3n이 돼서 n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x 빼기 1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됐다고.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다음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제곱 빼기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 qx가 뭔지 모르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몰라.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면 최고차항이 3차인데 요건 2차니까 qx도 1차를 해야 돼. 요건 3차. 얘는 2차. 그럼 얘는 1차라 해야 돼. 모르는 1차면 뭐 mx 더하기 n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3x x세제곱 1 곱하기 x세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뭐야? 왼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 2차항이 존재하지가 않아. 여기서 2차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고. 2차항은 어떻게 만들어? k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랑 있다고. k는 1.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x 빼기 4 x 더하기 1이 됐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주어졌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6으로 주어지고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이 돼야 돼. mx 더하기 n. mx 더하기 n이 말을 잘못했는데 1차식이 아니고 1차식 이하가 돼야 돼.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차항을 만드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 a는 6. a가 6이 됐어. a가 6이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6 곱하기 mx 더하기 n이 돼서 나왔단 말이지. 그럼 뭐 전개하면 되겠네. 얘를 전개한 게 얘랑 같다고 해서 비교해서 풀면 될 거예요.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빼기 1을 fx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가 됐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 fx를 구하시오. 근데 이게 4차니까 얘가 2차면 fx도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치를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 이 네모 값에 들어가는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1이 넘어가서 7 빼기 1은 네모 곱하기 3이 돼서 6은 네모 곱하기 3이 되면 네모는 6 나누기 3이 되는 거지. 나머지 넘어가서 그 다음 나눠주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이야기로 접근을 해보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이 넘어가면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빼기 4는 fx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fx는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빼기 4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 제곱 4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주면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x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4는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fx가 되는 거지.